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우울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신규 확진이 9만 명에 육박했다. 오미크론 이야기입니다. 중증 환자도 급증을 하고 있는 아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 점점 높아져 중증 환자도 이틀째 300명대. 병원과 경찰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사망자가 2, 3주 뒤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9시에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어섰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K방역 그렇게 좌하자찬을 했죠. 의료진들이 노력으로 이런 K방역, 방역을 마치 정부가 정책을 잘 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K방역 좌하자찬을 할 때는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국민 앞에 나서서 자랑을 하고 막 자랑을 놀아놓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터널의 끝이 보인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했는데 자,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할 때는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국무총리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하라.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본인은 아예 모른 채 하는데 국무총리가 그냥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위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새로 쌓아 올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니 발끈해서 역정을 내면서 분노, 사과하라, 이렇게 본인이 퇴임 후에 본인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이 칼럼을 가장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 칼럼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인데 선우정 칼럼입니다. 논설위원 선우정 칼럼. 제목은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이다.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론에 대해서 보인 문재인 대통령 반응에 대한 칼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권력수사 발언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선우정 칼럼의 내용입니다. 사자와 같은 강한 존재는 얼마든지 해보라. 이렇게 한다. 그런데 나약할수록 큰 소리로 화낸다. 그는 겁을 먹은 것이다. 그리고 훗날 역사가 규정할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는 명확하다. 숙청 그리고 역병의 시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듭니다. 조선 최대 숙청 사건인 갑자사 때 239명이 유배형 이상의 화를 당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적폐수사로 구속되거나 한 사람이 200명이 넘고 또 다른 형태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적폐무료로 직장에서 내쫓겨서 삶의 기반을 잃었다. 인격살인을 당했다. 형벌의 경중은 크게 다르지만 사회에 미친 충격은 비슷하다. 그러면서 또 걸핏하면 촛불 정신을 내세우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꼬집었고 촛불 정신 하면서 이 양성태 대법원장 고위법관 14명 기소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에 비위 행위자로 찍혀서 통보되고 이런 일이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은 숙청과 역병의 시대였다. 이 역병에 대해서도 잘 될 때는 방역이 잘 될 때는 본인이 나서서 좌하자찬하고 이렇게 국민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최대 어려움의 위기에 빠졌는데 본인은 뒤로 딱 숨고 국무총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피를 탐했으면서 착한 척한다. 문 대통령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미학이 없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비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락을 강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실패했으면서 성공한 척한다. 방역 문제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의 시대다.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 신규 확진 9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급증하는데 갑자기 김부겸 총리가 나와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뭐 취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뭐 K방역 할 때는 대통령이 다 자랑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은 뒤로 숨고 본인에게 적폐청산한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총리를 내세우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일 정도 남은 다음 대통령 선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많은 신문은 조선일보는 이 신규 확진 9만 명 육박을 일면 톱으로 뽑았고 또 어떤 언론은 오늘 대선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판을 일면 톱 기사로 많이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유세열전 22일간 돌입, 어제 첫 돌입했죠. 그 유세열전 돌입한 이 기사, 4명의 유력 후보의 첫날 유세 동선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선도 상당히 비호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또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또 네거티브가 격돌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이 문재인 정권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네거티브 본인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고고한 척했죠. 조금 전에 뭐 이 문재인 대통령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피를 탐했으면서 착한 척한다. 뭐 이런 것처럼 네거티브 안 하겠다. 본인은 페어플레이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자, 네거티브 문건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자, 일단 세계일보 보시면은 비호감 비판에도 유세 시작되자 또다시 네거티브 격돌 했는데 자,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인데 지금 이 기사의 대부분은 마치 제목을 양쪽이 다 네거티브로 하는 것 같지만은 이 기사의 대부분은 이재명 쪽의 네거티브를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꼬집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갑자기 코로나19 초기 당시에 신천지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확산됐던 사례를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을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은 자기는 그때 경기도 지사로서 뭐 그때 신천지 본부를 뭐 가서 뭐 어떻게 뭐 하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계일보가 느닷없이 뭐 보도를 했죠. 뭐 건진 법사의 말을 듣고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들춰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한 유착석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우회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무슨 뭐 건진법사가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이런 얼토당탄한 그 보도를 보고 그 얻어낸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당시의 자료를 다 찾아보니 그때 윤석열 검찰에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은 이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대검과 상의를 해서 지금 하면은 오히려 신천지 신도들이 반발을 하고 더 이 실태 파악이 어려워진다고 방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대검이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도 경기도지사도 뭐 신천지 신도들도 경기도민이고 국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은 좀 그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강제 수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거티브 차원에서 윤석열이 그때 이것을 뭐 진검법사의 말을 듣고 안 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펼치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신천지와 엮어서 총공세에 나선 것은 이 당의 전략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자, 일맥상통한다. 뭐냐면은 이 선대위가 민주당 선대위가 각 지역위원회에 내려보낸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을 내세우는 동시에 지금 조금 전에 자기가 경기도지사 때 뭐 자기가 신천지 쳐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같은 겁니다. 유능함을 내세우는 동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무능과 무지, 주술, 신천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거티브 문건에. 그리고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비리, 특권으로 살아온 후보, 보복 정치 공헌, 이것을 공세 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은 이 지침에 또 따라서 부산 유세에서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구 유세에서는 이렇게 윤석열의 신천지 연관서를 강하게 제기한 거죠. 자, 이게 지침에 따른 겁니다. 이 문건, 네거티브 문건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자, 중앙일보가 이 문건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5시에 내보낸 기사입니다. 인터넷판에 여당 유세 비밀 문건에 이런 글이 있다. 윤석열은 주술 중독이다. 야당에는 신천지가 박을 한다. 자, 이 문건에 따라서, 네거티브 문건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전국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이 네거티브 문건에 따라서 쭉 붙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거티브 문건의 내용이 공교롭지도 않죠. 지금 방송에서, 공영방송이든 종합편성 채널이든 방송에서 토론에 나오는 진보 진영 쪽에 속한, 이재명 캠프에 속한 이런 패널들이 이것과 똑같은 주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한 거죠. 서로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나오면은 주술 이야기하고 김건희 씨 나오면은 또 주술과 또 도이치 모터스 갑자기 주제와 상관없이 도이치 모터스를 꺼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공유된 네거티브 문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유세차가 300여 대를 투입해서 민주당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는데 그 유세에서 대외비 문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메시지 기조안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에서 위에 대외비 해놨죠. 이게 이른바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네거티브를 이렇게 하라는. 그리고 이재명의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을 막 칭찬하는 거, 하나는 윤석열을 막 깎아내리는 건데, 깎아내리는 부분이 주로 네거티브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가 최근에 지역 조직에 배포한 게 제20대 대선 유세 메시지 기조안인데, 중앙일보가 입수한 A4 용지 24장짜리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물론을 중심으로 왜 이재명인가 이것과 왜 윤석열은 아닌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유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유세에서 뭐 네거티브 상대는 네거티브하고 내 거는 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네거티브도 선거 전략이 하나지만은 사실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에 입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마타도죠. 자, 근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유세 기조 문건, 그러니까는 이 네거티브 문건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최악의 총체적 부실 무능 후보, 준비 안 된 불안한 초짜 후보, 경제도 몰라, 민생도 몰라, 서민도 몰라, 이 사람은 대책이 없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니까. 그런데 주술 논란, 신천지 연관 의혹, 이것은 마타도죠. 유세 기조 문건, 네거티브 문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실세가 무속인 건진 법사라고 한다. 마타도죠. 그냥 네거티브가 아니죠. 국힘당, 국민의힘의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 또 주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의혹,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이건 네거티브 문건이 아니고 마타도어 문건이네요. 그리고 이런 이런 네거티브 문건, 마타도어 문건이 이런 유세 촬영뿐이 아니라 다른 여론전에서도 진보 성향 패널이 종편에 나가서 하는 그 여론전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은 우월하고 똑똑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성 있고 윤석열은 그거 반대고 이렇게 하면서 마타도를 벌이는데 이재명 도덕성 오늘 완전히 상처가 생기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중앙일보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이 신문에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만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하루 18번 점심 저녁값 업무 추진비 썼다. 하루에 18번, 점심 때 9번, 저녁 때 9번 업무 추진비를 썼다. 자, 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부인 김혜경 씨가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음식 사고 이런 거 있었죠. 맛집 나들이, 맛집 순례,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본인입니다. 하루에 점심, 저녁 9번씩 걸었다. 카드를. 점심 때 9번, 저녁 때 9번 걸었다. 이번엔 이재명 업무 추진비 의혹. 이재명의 업무 추진비가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혜경 씨가 쓴 게 아니고 이재명 본인이 직접 썼다고 사인을 했겠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경기도 부지사,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업무 추진비를 분석을 했더니,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실이 제공한 것을, 업무 추진비를 빼서 제공한 것을 이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더니 하루에 9차례 점심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내역이 나타났다. 자, 이 업무 추진비 사용 일자, 목적, 지출액, 방법이 적시된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 무려 2,321건을 썼네요. 엄청나게 썼네요. 한 4년 동안 2,321건 법인카드를 썼는데 같은 날 여러 차례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한 내역이 다수 발견이 됐다. 같은 날 점심 9번, 저녁 9번. 자, 이 업무 추진비 내역 일부를 보시면 2015년 3월 26일 하루에 쓴 겁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 하루에 2015년 3월 26일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하루에 쭉 이렇게 쓴 게 나옵니다. 그 뒷장도 있습니다. 하루에 법인카드를 이렇게 쭉 썼는데 문제는 점심 때 9번, 저녁 때 9번 이렇게 됐습니다. 또 2014년 1월 6일은 점심 식사만 5번 했다. 점심 식사 기록이 이겁니다. 그 내역을 써낸 게 시민예술 허브로 이권 무슨 재단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 45만 원, 무슨 문화관광사업단 관계자 등과 오찬 간담회 45만 6천 원, 언론인 오찬 간담회 37만 9천 원, 무슨 국회의원과 업무협의 22만 원, 또 다른 언론인 오찬 간담회 33만 원. 5번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찬 간담회를 5군데서 한 군데서 45만 원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인데, 자, 식사 장소가 한정식, 장어, 보거, 한정식 다 다르고, 자, 2015년 3월 26일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거기 보면은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가 18번 있었는데, 점심은 국회의원, 국토부 관계자, 성남FC, 언론하고 9차례, 저녁은 성남도로공사, 배구단, 중소기업 혁신협회 등과 9차례. 그래서 하루에 총 지출된 식비가 390만 원. 장소도 다 다르고 하루에 여러 차례 오찬, 식찬을 한 기록이 있는 날은 무려 78일 동안이었다. 78일이 있었다. 그런데 자, 성남시장 업무 추진비 중에서 부속실 방문 민원 접대용 다가 물품 구입 항목, 그러니까 부속실, 그러니까 시장실에 오는 사람한테 커피 내주고 좀 이렇게 과자 내주고 하는 그 물품 구입이 230건인데 그중 200건 이상이
성남시청이 있는 여수동이 아니고 정자동, 야탑동, 서현동 다른 동네에서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자택이 있는 순회동에 있는 한 가게에서는 90여 건 2,800만 원 다가를 샀다. 차와 과자를 2,800만 원치 샀다. 그래서 이 단체장 법인카드가 보통은 단체장과 비서실장, 공룡카드 이렇게 두세 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재명은 시장으로 했을 때 비서실에서 7장의 카드를 서로 돌렸었다. 자, 그러면 이 성남시 한 전직 공무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업무 추진비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려고 50만 원 미만씩 금액을 집행한 것 같아.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쓸 경우에는 집행 상대방의 이름, 소속 이것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넘으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관계자 오찬 간담회 45만 원 또 무슨 관계자 오찬 간담회 45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악성이죠. 아주 악성입니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쓰도록 하면서 이 공무원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가 법인카드에 맞는 점심시간에 가서 다시 대체를 하는 그런 수법을 쓴 것과 같은 거죠. 아주 악성적으로 국고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이용한 유혹입니다. 이 다른 업무 추진비 카드가 물론 어디서 썼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은 이 집행된 기간이 예를 들어서 자택에 있는 동네 가게에서 90여 건에 2,800만 원 다가를 산 거, 그리고 성남시청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막 쓴 거,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의혹이 드는 거죠. 도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가족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가족을 외에 또 누군가 가지고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서 막 쓴 것. 그러니 그 배소연 씨, 5급 공무원 배소연 씨나 또 7급 여기서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택에서 사용할 저번에 제수용품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 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쓴 이런 흔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직 뚜렷한 해명이 없습니다. 감사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감사 대선 끝나고 나서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 이렇게 부부가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쓰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대선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단일화인데 시간 갈수록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투입되고 있죠. 선거운동 전국을 다니면서 막 하고 요새 차량 300대씩 막 돌리고 하니 그래서 시간이 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경쟁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역선택 문제도 있고 하니 단판을 짓자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좀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저번에 그 부인이 또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음성으로 됐으면 이제 대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대외 활동을 했죠. 어제도 대구에서 대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후보 단일화를 논의를 할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안철수 캠프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철수 후보 유세차에서 천안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갑자기 또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유세차를 개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 것 같다. 경찰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5인승 버스 개조 차량 일산화탄소죠. 죄송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대선 홍보용으로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차량인데 외부에는 대형 스크린을 막 설치한 그 차량 있죠. 그 차량인데 스크린을 작동을 시키려고 차량 안에서 자가발전 장치를 가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으로 유입돼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그 경찰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대구 경북에서 유세를 하던 안철수 후보가 곧바로 천안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갔고, 그리고 일단 선거운동을 중단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농단도 그 논의도 잠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2월 1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